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누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정예미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약속드린 대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차트에 설정하는지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차트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차트는 0601 주식 종합 차트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이 차트 화면에서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면 지표 추가가 있습니다.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 볼린저를 쳐주시면 볼린저 밴드라고 나오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추가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 중심선 20,2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볼린저 밴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우리가 밴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피리어드라는 항목은 우리가 중간값을 어떤 이평선으로 할지 설정을 하는 것이고, 이 D1 디비에이션의 약자인데요. D1이란 값은 우리가 그 중간값에서 편차를 얼마나 둘지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인 설정 가시면 이렇게 저희가 선 색깔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보통 상한선을 검정색으로 하고 조금 두껍게 해놓습니다. 또 하한선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하고 조금 두껍게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차트죠? 제 차트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시면 지금 희미하게 여기 중간선에도 볼린저 밴드가 겹쳐 있어요. 근데 눈치채셨나요? 아까 우리가 피리어드 설정을 20으로 해놨죠? 그 말은 20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값인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은 우리 이평선의 20선과 겹쳐 있죠. 그래서 이거를 중복으로 사실 설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선은 그냥 이렇게 빼줍니다. 그렇게 보면 상한선, 하한선 있고 중간선은 우리가 이 20선으로 같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의 편차가 2라는 소리입니다. 편차를 2로 설정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수직선으로 보시면 이 중간선에서 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의 폭은 항상 동일하게 설정이 됩니다. 양쪽으로 편차를 2만큼 설정을 했다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기본적인 가설은 모든 캔들이 이 볼린저 밴드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95%가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거 삼성전자 주식인데요. 보시면 정말 이 밴드 안에서 이 상한선, 하한선 안에서 차트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캔들이 이 밖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종목을 이렇게 찍어봐도 한눈에 이 밖으로 튀어나가 있는 캔들을 보기가 힘들죠. 이 밖으로 튀어나가 있는 캔들은 나머지 5%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95%는 주가가 이 안에서 항상 움직인다는 게 이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바로 이 우리 존 볼린저 형님이 고안해낸 보조지표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여러분들 이 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 갑자기 좀 머리가 아프시죠? 여기 M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중간선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20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선 또는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이면 우리가 편차를 2만큼 뒀죠.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2, 중간선 플러스 2 편차, 중간선 마이너스 2 편차, 여기가 볼린저 하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볼린저 상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표준 정규 분포도인데요. 마이너스 2 또 플러스 2 사이에 분포할 확률은 95.45%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게 그 볼린저 밴드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차를 2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 2로 설정해 놓은 볼린저 밴드 안에 주가가 위치할 확률은 95%가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편차를 3으로 설정을 해놓는다면 볼린저 밴드 넓이가 더 넓어지겠죠. 그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은 무려 99%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1로 설정을 해놓는다면 68%가 되겠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3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밴드가 더 넓어지죠. 넓어지는데 무려 99%의 확률로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로 해보면 더 좁아지죠. 자, 68% 확률로 이 안에서 움직인다는 건데요. 나머지 32% 정도는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 표에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학창시절의 추억은 학창시절로 남길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런 머리 아픈 도표는 없애버리고 우리는 다시 기본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볼린저 밴드의 설정은 20선을 중간선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2로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볼린저 밴드의 설정 값이라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볼린저 형님이 나머지는 다 머리 아프게 계산해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숫자만 잘 입력하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그래서 이렇게 중간선을 20, 또 편차를 2로 설정을 하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 라인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95%란 소리인데요. 말만 들으면 뭔가 엄청난 예측을 해주는 보조지표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평선을 포함한 모든 보조지표들, 어떤 지표들이든 주가가 움직인 후에 생성이 되는 후행성을 띠는 지표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또 현재에 주가가 어느 정도 결정난 후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 세운 가설이지, 주가가 결정나기도 전에 95%의 확률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항상 정말 효율적인 그런 보조 지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참고는 하시되 절대 그 흐름대로 갈 거라고 맹신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볼린저 밴드는 20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왜냐면 한 달에 저희가 매매할 수 있는 날이 20일 정도가 있으니까요. 한 달을 지켜본 결과 주가가 떨어져서 생긴 폭만큼 또는 주가가 올라서 생긴 폭만큼 위아래에 동일하게 그만큼의 폭이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다음 한 달 동안 이 정도 오를 수도 있어. 아니면 한 달 동안 이 정도 올랐으니까 다음 한 달 동안은 이 정도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 참고해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지표입니다. 그럼 당연히 변화가 큰 토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기에는 볼린저 밴드의 상하한선의 폭이 굉장히 넓을 테고, 이렇게 거북이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간에는 볼린저 밴드의 상하한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이 볼린저 밴드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폭이 좁거나 폭이 넓어짐을 참고해서 이 종목이 변동성이 작은 종목인지 아니면 변동성이 큰 종목인지 볼린저 밴드가 보여주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 상한선이든 하한선이든 그 선을 주가가 뚫고 나가면 다시 이 선 안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습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뚫고 나가서 밖에 머무는 기간은 전체의 5%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항상 이 내부에서 움직일 확률이 95%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조금 재밌게 이 볼린저 밴드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격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힘이 장사인 세력 형님 둘이 링 안에서 레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매수 형님이고 이분은 매도 형님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레슬링을 하나요? 당연히 링 안에서 하죠. 기본적으로 레슬링 시합은 당연히 링 안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수와 매도도 기본적으로 볼린저 링 안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저게 뭘까요? 네, 바로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하한선, 상한선. 어떤가요? 링 밖으로 튀어나갔다가 로프 반동을 사용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저 기술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링의 로프 한쪽은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또 한쪽은 하한선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 매수형이 강하게 로프를 뚫고 나가려고 해도 다시 튕겨내는 힘이 강해서 반동으로 다시 안으로 들어오죠. 저게 바로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의 가설입니다. 그러면 세게 나갈수록 튕겨 나오는 힘은 어떨까요? 당연히 더 세게 튕겨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지금 여기 이 어마어마한 윗꼬리들 보이시나요? 볼린저 밴드에 닿고 다 튕겨 나왔죠. 여기도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의 차트를 보시던 간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 근처에서 맞고 튕겨 나오는 차트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두 세력 형님들이 싸우는 링 양면의 로프처럼 나가려 하면 다시 튕겨내는 저항이 기본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매수 매도 세력 형님들처럼 대부분의 시간은 링 안에서, 밴드 안에서 옥신각신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만큼 또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사랑을 나누게 숨겨왔던 나의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링 밖으로 아예 나가버리죠. 마찬가지로 캔들도 이 볼린저 밴드에 닿고 다시 튕겨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한쪽에 힘이 세서 매도형의 힘이 매수형보다 월등히 세서 이렇게 밖으로 아예 튀겨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밖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어슬렁 거리다가 잠깐 숨을 고르고 있고, 심판도 지금 계속 링 안으로 들어오라고 난리치죠.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렇게 또 나름 힘을 충전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너무나 큰 힘에 의해 튕겨 나갔지만 결국에는 이 링 안으로 이렇게 살금살금 기어 들어오죠. 따라서 얼마나 큰 힘으로 얼마나 많이 튕겨져 나갔건 간에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이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주가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볼린저 밴드도 그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움직일 확률이 95%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밖에서 서로 난장판을 피우면서 싸울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두 세력이 링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는 시간이 전체 쇼타임의 95%는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가끔가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남자는 영원히 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상장 폐지됩니다. 잘 가요. 자, 그럼 볼린저 밴드의 기본적인 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럼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런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는 물론 개개인의 취향과 그 경험에서 각자 선택을 하는 거지만,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대표적인 기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지겹도록 항상 비교해드린 토끼와 거북이 종목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됩니다. 먼저 토끼 종목은 일단 변동성이 크고 주가가 많이 움직였다는 소리인데요. 첫 번째는 토끼 상단 기법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끼 상단 기법은 그날 양봉이 볼린저 상단을 뚫고 나가는 이 시점, 여기서도 보이죠? 이 시점, 이 볼린저 밴드 상단과 양봉이 맞닿는 시점에 매수를 해서 그 다음 음봉이 다시 이 볼린저 밴드 상단과 맞닿으며 들어오는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기법이에요. 참고로 이 기법은 가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뚫고 나가는 관성의 힘에 내가 베팅을 하는 거지만 결국 볼린저 밴드의 이론은 밴드를 뚫고 나가지 못한다가 95%이기 때문에 다음날 아예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주가가 시작할 확률도 아주 큽니다. 자, 그럼 이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서 샀으면 여기 지금 맞닿는 부분 이곳에 사고, 뭐 그 다음날 이렇게 시작해서 내려오죠. 내려와서 또 맞닿죠. 거의 뭐 본전치기가 됐겠죠. 이 기법대로 했다면. 물론 뭐 시작하자마자 시가에 팔았으면 조금 이익을 볼 수는 있었겠지만, 만약 원칙대로 매매를 했다면 거의 본전이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윗꼬리가 볼린저 밖으로 이렇게 달려있죠. 하지만 만약 이날 여기서 샀었다면 종가는 이보다 더 떨어져 버렸죠. 이 3일 연속 볼린저 밴드에서 확실한 저항이 보이시죠? 그래서 무조건 이걸 뚫었다고 매수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응도 잘 하셔야 되고,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손절 라인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때 매수를 했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내려오려는 기미가 보인다면 그때 손절을 하셔야겠죠. 계속 들고 있으면 이렇게 더 많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날은 어떤가요? 이날은 여기에 샀겠죠. 자, 아직 음봉이 보이지 않아요. 자, 음봉이 보였죠.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날 팔았겠죠. 그럼 여기서 사서 이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었겠죠. 자, 이날 만약 샀으면 여기서 샀겠죠. 이날 아직 뚫고 내려오지 않았죠. 음봉이 보이지만 다시 양봉을 보여줍니다. 또 양봉이에요. 또 양봉. 이날 팔았겠죠. 다시 음봉으로 뚫고 내려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난 1,800원에서 2,300원, 거의 27%의 수익인데요. 이 시기에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따라서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물론 볼린저 밴드 밖에서 주가가 이동할 확률이 약 5%밖에 되지 않지만 주식에는 관성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오르는 힘을 믿고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죠. 수익을 극대화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쭉 계속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여기는 그냥 거의 본전 구간이죠. 뚫었을 때 샀어도 바로 손절을 했어야 했거나 아니면 살짝 손해를 봤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뚫었을 때 샀는데 다시 음봉으로 마감해 버렸고요. 그래서 항상 볼린저 밴드는 본전 손절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뚫어서 샀지만 거의 뭐 음봉으로 다시 터치하는 부분이 거의 본전 라인이고요. 여기 마찬가지고 이만큼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너무 이거를 맹신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비슷비슷하죠.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장대 안봉이 한번 나왔는데 이쯤에서 이제 볼린저 터치할 때 매수를 했죠. 그러면 이 음봉이 지금 이 볼린저 터치했을 때 이날 파는 게 원칙상 맞았겠죠. 그럼 여기도 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도 거의 본전 구간이고요. 여기도 지금 이날 샀으면 이날 음봉으로 터치한 날 팔았겠죠. 그럼 여기도 수익이 꽤 났을 겁니다. 자, 이날은 뭐 이론상으로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맞는데 이날은 볼린저 밴드만 보고서는 아마 버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볼린저 안쪽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말아 올리죠. 이거를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시가 정도에서 사셨으면 여기서 손절을 하시는 원칙을 지키시는 게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는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이 주식을 보고 올라가는 도중에 사셨었으면 당연히 이날도 엄청난 수익을 내고 이날 팔지 않았겠죠. 이날도 안 팔고 이날 팔았겠죠. 엄청난 수익을 내셨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1번 토끼 상단 기법을 한번 보셨고요. 두 번째는 토끼 하단 기법입니다. 토끼 하단 기법은 이렇게 아예 주가가 볼린저 하단선을 아예 강하게 튀어나가서 시가도 하단선 밖에 위치하고 그 캔들의 종가도 하단선 밖에 위치할 때 매수를 하는 건데요. 이때 매수를 해서 언제 매도를 하냐는 본인의 취향입니다. 뭐 바로 다음날 볼린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내가 이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첫 음봉 때 매도를 하겠다라고 원칙을 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길게 지켜보시면서 이 볼린저 상단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해서 이때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이 이후에 언제 매도하는지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따라서 원칙을 정하시면 되고요. 물론 가장 리스크가 적은 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뚫고 다시 회귀했을 때 바로 매도를 하는 거지만, 여러 번 경험을 해보고 스터디를 해보시면서 자기만의 매도 타점을 잡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 기법에서 중요한 건 매수 타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와 종가가 모두 이렇게 볼린저 하단선 바깥에 위치하고 있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이 기법의 핵심입니다. 95%의 확률로 당연히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상승한다는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여기는 시가는 볼린저 밖인데 종가는 볼린저 안에 위치하죠. 그래서 다음 상승의 힘이 좀 더딥니다. 반대로 여기는 시가와 종가가 모두 볼린저 선 밖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튀어오르는 힘도 더 큽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시가와 종가가 모두 볼린저 하단선 바깥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음봉이 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어떤 경우든지 예외 상황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뭐 귀에 닳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대응 원칙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이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는 이 부분, 올라갔다가 다시 볼린저 밴드를 뚫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전날 종가 베팅을 했다면 거의 본전에서 손해 없이 대응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매수 타이밍이죠 지금. 그리고 이땐 팔지 않겠죠. 올랐으니 팔지 않겠죠. 이제 완전히 안으로 들어왔죠. 이때 매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더 지켜보시던지 상단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뚫고 나서 첫 음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그 타점은 자기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 원칙을 꼭 먼저 정하고 이 기법은 사용을 하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북이 박스권 기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북이는 움직임이 느립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적습니다. 따라서 거북이 주식의 볼린저 밴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폭이 좁게 볼린저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거북이가 이 안에서 놓을 확률이 95%고 또한 박스권이 형성됐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하단에 닿으면 사고 상단에 닿으면 팔고 하단에 닿으면 사고 상단에 닿으면 팔고 이 행태를 계속 반복해 주는 겁니다. 뭐 폭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안에 볼린저 밴드가 넓게 형성된 게 아니라 조용히 이렇게 횡보하며 움직이고 있는 주식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바로 이렇게 하단에 닿을 때 사고 상단에 닿으면 팔고 또 하단에 닿으면 사고 상단에 닿으면 팔고 하단에 닿으면 사고 상단에 닿으면 팔고 이런 식으로, 물론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지만 이 기법은 볼린저 밴드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법 중에서 가장 로우 리스크
리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를 더욱 줄이시려면 이 거북이 박스권 기법을 우량주에 적용하시면 더욱 높은 확률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으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단타를 치시거나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우량주에서 특히나 이 기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 가설은 통계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가설 적용의 확률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분봉보다 3분봉에서 또 3분봉보다 1봉에서 1봉보다 주봉에서 이 볼린저 밴드의 95% 가설이 맞아떨어질 확률이 더욱 크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봉을 보고 스윙이나 오버나잇을 가져갈 때 볼린저 밴드를 가장 많이 가장 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볼린저 밴드가 정말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약간 좀 차트 그림을 좀 더럽히기도 하고 차트가 어수선해지죠. 이 볼린저 밴드를 추가시키면 그런 걸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대장주에 그러하듯 볼린저 밴드 믿었다가 한번 크게 뭐 뒤인 적이 있으시다거나 하신 분들은 또 많이들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꼭 뭐 스터디도 해보시고 경험도 해보시고 테스트도 해보시되 절대 주식에서 그 어떠한 것이든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맹신할 거는 자신만의 원칙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원칙은 그 이후에 내가 손해를 받든 이익을 받든 그걸 지키는 것이 언제나 옳습니다. 자, 오늘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뭐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의 원리는 아까 제가 레슬링 보여드렸죠. 그 링 안에서 대부분 싸움이 일어나고 링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면 그 로프의 반동으로 오히려 다시 튀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 더 거세진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또 예외적으로 어쩔 때는 아예 링 밖으로 나가버릴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심판도 계속 들어오라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결국 싸움을 링 안에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95%의 확률로 링 밖에서보다 링 안에서 싸움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언제나 5%도 존재하고 그 5%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자신의 대응 원칙을 꼭 세워놓고 이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정겸이었습니다.